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현 시국에서 매우 중요한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현재 탄핵당, 즉 국민의힘당은 탄핵의 주범인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강력하게 밀어제끼고 있죠. 이를 저지할 방법은요, 오로지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조작 날조 수사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탄핵당의 이 국회의원 및 핵심 당원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 일반 당원들까지 죄다 엮여가지고 윤석열이 탄핵 전국 때 조작을 했던 날조를 했던 간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탄핵을 묻고 문재인과 손잡고 내각제 개헌으로 이 나라를 그냥 싹 다 녹여버리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들은 탄핵 전국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숙지하시고 저들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윤석열이 지난번 토론 때 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가 인지 수사를 당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과 공모를 해가지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 그렇게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정호성 비서관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조작 날조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2016년 11월 5일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을 합니다. 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는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소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었는지, 또 과거 판례인 국가 기능에 위협을 줄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판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려운 용어는 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검찰이 달아놓은 제목과 내용만 보시면요, 무슨 엄청난 문건인 것 마냥 해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세 번째로 만든 안인데요, 문건 작성자는 검찰 조사 결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부인인 유땡땡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유땡땡이 이 문건 작성을 마치고 자기 컴퓨터에 이 최종적으로 저장한 시각이 2013년 2월 14일 오전 1시 32분이었습니다. 새벽이죠. 자, 이 문건은 이재만의 처가 여자 입장에서 내각 후보자들을 골라본 것인데, 정호성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유땡땡이 작성한 이 문건을 정호성이 최소원에게 공용 메일, 그러니까 정호성 개인 메일이 아닌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그 메일로 보낸 날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만 보시더라도 날짜가 11일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정호성은 행정부 조직안에 대해 최소원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은 유땡땡이 추천한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실제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단지 한 개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택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문건은 증거순번 7번이었는데 제목은 인선 발표안이고, 내용은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 발표안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문건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은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아왔고, 합참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가진 원칙주의자로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임자입니다.
금융위원장 신재율 기재부 1차관은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했습니다. 청렴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금융위원장으로 적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과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마치 최소원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등의 인선에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십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이 문건은 국정원장 후보 등의 인선을 논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인선이 다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의 경력과 실무 능력을 이제 국민에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최소원이 개입해서 인선을 한 것이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원이 국정원장 인선에 개입한 게 아니고 발표한 문구를 수정하여 회신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검찰이 증거 순번 8번이라고 하면서 이 제목을 보시면 일본 총리 전화통화 자료입니다.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뭐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은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마 헛웃음만 나올 겁니다. 검찰이 이 정도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정도.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이 문건의 아베 총리의 이 생년월일과 학력, 주요 정치 경력과 함께 아베 총리 부인에 대한 인물평이 주요 참고 사항이라고 떡하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정호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건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되는데 어떠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정호성이 답을 하죠. 이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참고사항 정도고 외교적으로 비밀이라 보기에 어렵고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또 감지가 되신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아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포털에 문재인 이름 석자만 딱 치면요. 나이, 학력, 정치 경력 죄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베 부인에 대한 인물평이요? 그게 무슨 문제인데. 문재인 여기 프로필 보시면요. 여기 편육이 이름 있죠? 여기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딱 클릭하면은 또 편육이의 학력, 경력이 또 모조리 나와요. 요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베 신조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자 아베 아키. 저거 클릭하면요. 아베 신조의 마누라에 대한 정보도 또 마찬가지로 나와요. 이거는 이게 무슨 외교적인 문제가 됩니까? 진짜 삼척 동자도 안 돼. 그냥 초등학생들도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게 무슨 놈의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까? 한마디로 삼척 동자도 아는 놈의 것을 뭔 놈의 외교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렇게 감옥을 보내고 정말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재인은 실제 나이를 속였다고 하니까 포털에 나온 저 정보들이 죄다 사기일 수 있겠지만 저자를 잡아내 저게 문제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많지만 증거순번 35번을 보시면 제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시기가 좀 그래서 패스하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자료는 청와대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호성에게 전달됐고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의 경우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즉각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수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JTBC 김필준이라는 놈의 기자놈이 보도. 이런 보도도 완전히 자의적인 해설, 즉 의도적인 장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딴 것을 증거로 들이매는 검찰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게 바로
윤석열이 말하는 인지수사라는 거예요. 이런 찌라시 같은 사쿠라 기자의 자의적인 해설을 증거로 삼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윤석열 당신 마누라 장모 사건이 인지수사가 아니고 이게 인지수사라는 거야. 이 넉바진 인간들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한 이 직무상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면 국가 기능에 위협을 줄 만한 중요한 내용인가 아닌가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는 형법 취지의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 때문.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기에 검찰이 주장하는 저 쓰잘데기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이 보낸 이 문건들이 공개되었을 때 국가 기능이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오랫동안 이 최소원 등 7명의 의견을 구할 의도로 했던 행동을 감안했을 때 이게 뭔 너무 문제가 된다라고 저딴 진짜 옆에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자, 문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정철, 이호철이 네 뒤에 숨어갖고 조력을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양철, 이 두 인간을 추후에 나라 망쳐먹은 역적으로 모조리 그냥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이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답답합니다.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적당히 좀 하기 바라고요. 특히 새치어로 지금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윤석열, 당신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1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꼭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